네, 안녕하십니까. 호학인들의 모임 대동서원의 훈장 신백훈입니다. 세상 변화는 사람만이, 사람 변화는 교육만이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호학인들의 모임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학 독서 트렌드 코리아 2022 지난주 1부에 해서 오늘은 2부를 하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22 이 트렌드 코리아는 김난도 교수님 외에 그 공동 저자들이 16년 동안이나 스테디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전에 읽은 책에 대해서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 국가의 운명은 절대로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운명을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도 호학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학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부에서는 2021년도에 예측한 대로 10대 유행 상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코리아 트렌드 2022 책에서 보니까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1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백신, 중고거래 플랫폼, 전기자동차, 공모주 청약, K푸드, 역주행 콘텐츠, 디지털 가전, 수제 맥주, 여행 숙박 어플, 이색 농산물이 지난번 예측한 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2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금년 2022년은 어떤 추세냐? 트렌드는 역량이냐? 추세를 트렌드라는 이제 외래어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의 한 10명이 공동 저자고, 이 연구하는 팀이 수십 명이 연구를 잘한 거를 우리 호학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한 2, 3일에 걸쳐서 전부 독서를 해서 저는 이거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2022년 트렌드,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티 라이프, 해시 플레저, 엑스틴, 바른생활 루틴, 실제감 테이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이 자료는 이 동영상 설명란에 설명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이 PPT 슬라이드는 전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깜짝 놀랄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김난도 교수 그 공동 저자들은 2020년 슬로건이 호랑이 띠니까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이냐, 잘못하면 호랑이도 못 되고 고양이로 전락한다는 뜻에서 타이거 오어 캣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1번 트랜지션 인투 나노 소사이어티. 그래서 왜 다 파편처럼 흩어진, 다 개인마다 흩어진 모래알 사회가 된다는 상징성으로 타이거의 T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을 조어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파편화가 된다 이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으로 조각조각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극소 단위로 분화됐다는 의미에서 나노입니다. 이 나노 사회 트렌드는 다른 트렌드에도 다 그래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저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노 사회 그늘, 그 분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공감 능력 이런 등등을 우리는 열심히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적 휴머니즘, 특히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일에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나노 사회 메가 트렌드 아래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갈림지을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의 길로 가느냐 연대의 길이냐 가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독서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 책을 한번 독서하시기를 권장을 하는 바입니다. 즉 태그니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앵무새주의의 테일러 판사의 그 명언입니다. 태그니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으면 태그하죠. 해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심의 커뮤니티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는 공자님께서 얘기한 군자는 화요부동하고 송이는 동이불란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군자는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는데 소인들은 동이불라 끼리끼리 한다는 거죠. 특히 문재인, 그 사탄 같은 문재인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들은 좌파 공산화들은 끼리끼리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요부동
두루두루 친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선진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유행어 주기가 아주 짧아진 거랍니다. 그래서 집단 간에 트렌드 공유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세상에 신조어도 이렇게 많은 거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알았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제일 1등이 톡티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저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톡티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알잘딱간센. 이거 참 말하기도 힘든데 요즘 젊은이들은 알잘딱간센. 알아서 잘나고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하라. 그런데요. 임구 하면은 이미 구독 중이다. 뭐 그렇게 이런 식인데 이런 신조어를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이 세상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 경영 추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커밍 머니러시 수입을 다변화하는 그런 것이 추세가 되었다. 우리 옛날 서부 하역 영화를 보면은 골드러시 황금을 찾아서 다닌 것이죠. 골드러시란 말을 틀에서 머니러시, 패러디에서 머니러시 명칭으로 됐던 겁니다. 수입이 다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 충족을 위해서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 수입 파이프라인을 타게 월급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투잡이 아니고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부채를 이용해서라도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이런 것이 이제는 추세가 됐다. 그래서 머니러시 현상이 지금 양면성이 있죠. 점차 우리 대한민국을 속물로 한다든가 또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될 것이 전망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B2 시대 너도 나도 빚쟁이 시대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자기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역량의 적용 가능성을 확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자들은 돈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머니러시 역시 우리가 쫓아야 될 필생이 과업 성장에 있어서 자기 실력의 수단으로 자기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유명한 투자 수익을 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퀴즈에서 머니러시 시대는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대별로 특징별로 또 자본주의의 관계는 즉 머니러시는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핵심 가치는 수입의 파이프라인은 크고 다양할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입 잡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레버리지 여기는 이제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돈을 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추세가 됐다. 자, 레버리지 공모주 NFT 투자 열풍이라고 합니다. 투자 열풍 NFT라고 하는 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펀지블 토킨, 펀지블 토킨. MZ 세대의 가장 핫한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이 미술품인데, 미술품 블록체인과 해서 NFT로 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래서 쓸 것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 옛날은 정보가 없으니까 돈이 있어 분들,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워낙 고가에 워낙 희귀한 돈 쓸 게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쓰네. 그러니까 연봉이 3억이 넘어가도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들은 뭐 엄청난 부자들이지만은 통장 잔고가 없대요. 다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책에 헨리족이란 말도 나옵니다. 헨리족. 소득이 높지만 저축해 놓은 재산은 얼마 없는 사람들을 헨리족이라 한다. 하이 어너 난 리치엣. 고소득족이지만 아직 부자가 못 됐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고차 파워. 이게 득템력입니다. 가차 그렇게 바라보는데 잡았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값비싼 브랜드 제품만이 아닌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얻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걸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돈으로만 구하기 어려운 최소 상품을 얻는 소비자 능력, 이것을 득템력이다. 이렇게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득템력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줄을 서서라도 그거를 꼭 사고야만 한다는 거. 그 다음 추첨을 통해서 사는 거. 또 간절함을 증명해가지고 매장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라도 그걸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치, 이것도 하나 일종의 사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대중화가 됐다. 높은 가격보다는 획득이 하는데 어려움을 자기는 이걸 샀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런 유행을 틈타서 기업에서는 정교한 한정판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만족을 구하면서 그런 거죠. 상품 과잉 시대지만은 돈만으로 승리가 아닌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시작이 됐다. 시대별 구별짓기 전략의 변화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잉크 전략, 보이는 잉크 전략, 흐릿한 잉크 전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책에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화점에서 오메가 시계를 이제 사전 백화점에 줄선 시민들 사진입니다. 백화점에 줄선 시민들 사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저는 취미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트렌드다, 추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헝거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정된 물량만을 판매해 소비자를 굶주리게 만든다는 의미의 마케팅 기법이다 이거죠. 그냥 뭐 박리담회가 아니고요. 정말이지 한정판만 하니까 이거를 사는 사람은 한정판을 샀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갖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이 갈망을 이끌어내서 이거를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전망 및 시사점은 돈 많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신개념 소비 과시 시대가 열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Escaping the Concrete Jungle. 러스틱 라이프, 러스틱은 소박함, 촌스러움입니다. 러스틱 라이프를, 러스틱한 생활은 뭐냐? 날 것이 자연, 시골 고유의 매력, 이것에다가 도시 생활의 여유를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완전히 도시를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도 향촌이 아닌 오도 이천 일주일에 5날은 도시에 살고 토일은 또 시골에 가서 산다. 도촌 병행을 하는 겁니다. 또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티 라이프는 과밀 환경에 고통을 받고 있는 대도시에서 또 시골은 농촌은 공동화 비어간다는 이 시름이 있죠. 이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눈여겨봐서 이렇게 정책을 펼칠 만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국내에 국외로 여행을 못 다니니까 국내에 시선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러스틱 쪽을 잡는 이것이 지방의 매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기회의 물결이 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절실할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가들이 과연 그러는 건지 문재인이 좀 악랄하는 악마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죠. 정권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떠나다는데 총캉스, 옥캉스 그런 것도 책을 봐서 알게 됐습니다. 저 농촌의 바캉스, 또 한옥의 바캉스를 줄여서 한다는 것이죠. 4,500번째 폐가를 샀습니다. 또 시골. 그래서 4가지. 즉 농촌으로 떠나다, 이제 머물다, 자리 잡다, 둥지를 튼다. 자, 이거는요. 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태국에 촬영 갔다가 이 시골에 농촌에 이게 리조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또 가족들과 다 같이 살아서 뉴스가 됐던 적이 있다고 책에 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농막입니다. 농막. 우리 대동서원, 신백훈이가 하는 대동서원 앞으로 제주도에 힐링센터를 하는데 이런 농막 시설을 해서 대동서원 회원들에게는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공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대동서원에 회원되는 것을 하면은 완전히 땡 잡는 겁니다.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홈 가드닝에서 홈파밍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러시티 라이프는 집에서도 가능하다. 홈 가드닝이 정원이죠. 즉 집 안에 뭐 베란다다 여기에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서 농장이 된다. 홈파밍. 아파트 안에 농장, 그런 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추세다 하는 겁니다. 다음 5번째, Reveled in Healthy Pleasure. 건강을 즐겁게, 건강에 미치다 이겁니다. 아주 건강관리가 희피해지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역병의 시대에 건강, 면역이 이제 화두가 되어 있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건강에 관심과 과정 결과에 엄청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모두 즐겁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즉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싶은 거를 참는 고통이 아니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해야만이 이젠 된다. 건강관리가 즐거워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아프고 난 다음에 잘못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으로 중점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 트렌드에 맞춘 시장에서는 고리타분한 건강관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한 헬시 플레저에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책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다이어트입니까? 아이스크림 실컷 먹어도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그렇습니다. 실컷 먹어도 살찌는 것이 관계가 없는 것이고 특히 젊은이들은 애플워치를 해가지고 충분히 수면하는 거 그걸 분석해주고 다 하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하면은 건강 관리에 또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젊은 세대의 니즈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먹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추세를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리 케어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슬리포노믹스가 나왔습니다. 일찍 케어 신드롬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아프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방으로 바뀌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장년층 때 고민했던 다양한 질병들을 젊은 세대들은 아예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쓴다 하는 겁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겁니다. 슬리퍼노믹스 현대인은 숙면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기 시작하면서 잠자는 약이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슬리프, 경제, 이코노믹 이걸 합쳐서 슬리포노믹스, 수면 경제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6번째, Opening the X-Files on the Extinct Generation. 엑스틴은 뭐냐? 1970년대 출생한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들입니다. 자유롭고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즉 10대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가졌지만은 지금 현재는 40대가 돼 있고 인구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식들 세대죠. 지출이 많은 세대고 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빠른 전환이 가능한 세대들 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의 중요한 관리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틴들은 새로운 트렌드한 갈망이 높아져서 정보성 콘텐츠를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도 엑스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자기 개발 기회를 엑스틴에 제공해야만이 엑스틴들은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세대별로 명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별칭을 보면은 기성세대,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 그런데요. 기성세대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저는 이제 54년생이니까 이 세대를 별칭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세대라는 겁니다. 새마을 세대. 우리가 6.25 전쟁의 베이비 부모 세대를 근데 이 다음에 일어나는 X세대를 올드 X와 영 X 서태지 시대 그 다음 엑스틴 이게 지금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이 세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 Y세대, 밀레니엄 세대, 지금 2030, Z세대는 지금 10대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지금 우리 손주들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 책에서는 정리가 해줬습니다. 이거 한번 꼭 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X세대라고 하는 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곤란한 세대라는 의미로 미지수란 의미로 X세대 그랬는데 이 X세대가 새 중년 소비자가 되었다. 58세대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5060 세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처음 소개된 신조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은 새로운 소비층. 또 앞으로 인태가 이제 곧 닥치죠. 이런 시니어 소비자라는
때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은. 네. 다음 7번째는 Routinize yourself. 바른 생활 루틴이. 루틴이라고 한 말은 일상이다, 습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류가 나왔다. 직장인들이 일과표도 스스로 짜서 그걸 스스로 준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내가 실천을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거를 서로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아주 바른 생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대단하죠. 루틴이라고 한 말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 절차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 루틴 이들은 자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같이 이걸 해보자. 그래서 타인의 인증을 받고 그 작은 성취에 하나하나 습관화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옛날 밥상머리 교육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이런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런 흐름. 그래서 기업은 이 소비자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사람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본성을 믿어야겠다. 참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맹자님이 생각합니다. 맹자님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지심이 있어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측은지심 비이냐고.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비이냐. 인간이 아니다 이거 말이죠. 인간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재인 양마 같이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악랄하게 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수호지심, 수치심, 부끄러울 자, 나쁠 낙자, 미워하고 나쁘고 그런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같이 저렇게 국민을 못 살게 하면 그걸 미워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인간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사양지심 비인야로. 매너가 없으면은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동물이 매너가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매너가 에티켓이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예지다냐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 알아야 돼요. 꼭 공부해야만이 아닌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이게 선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비인간이다 이죠. 인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라. 이걸 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 성선설에 대한 믿음,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들은 유튜브 댓글을 운동의 동기부여 도구로 활용한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자, 내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댓글로 올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또 해주고, 또 3단계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이걸 완전히 습관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댓글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호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 루틴, SNS 해시태그.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이런 식으로 좋은 습관 이런 해시태그를 찾아서 유튜브도 보고 SNS도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미라클 모닝, 새벽 기상,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해 나간다는 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닭구족이란 말도 처음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닭구족, 다이어리를 열심히 꾸미는 족. 증가하다. 이렇게 참 예쁜 글씨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분발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그냥 걱정할 게 아닙니다. 시니어들 스스로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책도 자주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인텔, 구글, 넷플릭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OKR, Object and Key Result. 어떤 회사가 먼저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부서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쌍방향으로 돼서 회사와 팀, 각 구성원이 제대로 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돕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CAR이었습니다. 인텔, 구글이 왜 그냥 크는 게 아니죠. 이런 시스템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거를 OKR이
성과 관리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못하는 쪽이 정치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라죠. 언택트 비대면 시대입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되는데 이거를 실제 만나지 않는 실제 있는 것 같은 실제감 테크 핵심 기술로 지금 대두하는 세상이다.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를 정도로 연속성이 돼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는 추세가 돼 있고 실제감은 현대 인력의 결핍이자 욕망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실제감 기술 시대에 자기 비즈니스를 어떻게 느끼고 고민해야 될 것인가. 소비자를 붙잡는 기술적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실제감을 잘 만들 수 있겠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상을 실제 가깝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 실제감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하려면은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있죠. 생시 같은 꿈 같은 생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에 예쁜 모델입니다. 모델. 이 모델 이름이 로지입니다. 로지. 오로지라고 하는 한국에서 나오는데 이게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AI 22살 로지인데 영원히 22살입니다. 모델입니다. 세상에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고 먹어도 살찌지 않고 운동이 없어도 몸매와 얼굴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 인물이면은 관리하려면은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20년 전에 우리가 아담이라고는 사이버 가수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작이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 그림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좀 이거 컴퓨터 그래프로 그린 거다 다 짐작이 될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로지는 실제 인간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감입니다. 실제감. 오감을 초월한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이게 오감 초월 시청 후미촉 또 시공간 초월한다는 그런 세상이 됐다. 틱 재현인 기술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사용자에게 힘, 진동, 모션 작동 등을 적용해서 터치의 느낌을 구현하는 기술. 야, 이게 떨어져 있어도 사람이 만나서 악수한 것 같이 서로 부딪힐 것 같이 모르겠어요. 서로 뭐 뽀뽀한 것 같이 키스한 것 같이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오겠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과 현실이 경계가 이제 흐려지게 됐다 이겁니다. 메타는 초월이다 하는 말이고 유니버스는 우주인데 이걸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실제 세계를 온라인상에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메타버스 시대가 됐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 그래서 요 게더타운에서 온라인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서원도 월요일마다 하는 화상 모임을 앞으로 게더타운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그 게더타운 안에서 각자 원격으로 자기 방에서 있지만은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 매 대동서원에서 서로 호학 모임을 하는 그런 거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서원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9번째입니다. Actualizing Consumer Power Like Commerce. 예, like 마침 상인처럼 상인처럼 Actualizing 표현한다 말이죠. 고객의 힘을 표현한다. 고객 파워. 소비자가 상품 기획, 제작, 판매, 총괄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즉 고객들이 좋아요 기반을 해야만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조하고 유통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서 해야만이 이제는 되는 세상이 왔다. 고객들은 스마트폰보다도 아무 때나 구매 버튼 누르는 시대가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이 있어서도 종전에는 다름에서 이제 나다운 가장 나에게 필요한 나다운 상품이 뭔가 그걸 좋아요 누르고 해야 돼. 그냥 소비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을 위해서 이제 상품도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다품종 소량시대.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차세대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달려있다. 예, 9번째. 타이거 캣에서 A로 시작되는 Actualizing Consumer Power Like Commerce입니다. 이제는요, 수만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1000명의 진정한 팔로워만 있어도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예, 유튜브 채널의 신사임당에 1000명 팔로워를 가지고 3억 원을 받은, 야, 이렇게 됐다. 저도 이거 아직 못 봐봤습니다만은, 이 책에는 이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만 확실한 동지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커머스, 지금은 이제 우리 전자상거래 시대인데 라이크 커머스 시대라. 라이크 커머스.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 1.0, 온라인 쇼핑 2.0,
이게 차이를 내서 이렇게 비즈니스 구조, 상품 접점, 가치, 정체성, 매니지먼트, 판매 전략, 경쟁력 주요소 이런 식으로 딱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Tell me your narrative, 즉 당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해달라. 서사, 필서, 일사, 즉 자기의 일을 이렇게 서사는 힘이 세다. 자기만이 서사에 대중은 한 번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내러티브는 발라의 주제를 창의성,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다. 선거도 내러티브 전쟁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가짜입니다. 미스프린트네요. 가짜 내러티브 확산도 우려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길러야 된다. 자, 여기에서 나만의 내러티브는 과연 무엇인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을 많이 써온 용어입니다. 내러티브가 새로 나오는데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는 뭐냐 이거죠. 방식, 전개, 구조, 지향, 결말, 초점, 흐름인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쭉 보니까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하나의 신문 기사다 생각이 들고 내러티브는 뭐냐? 칼럼이다. 그래서 몇 칼럼을 가지고 대중에 이렇게 움직이고 앞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과 쿠팡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대기업이 17조 냈지만은 쿠팡이 60몇 조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내러티브의 강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내러티브의 중요성. 마거리트 대처 수상이 영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국 병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내러티브 슬로건. 역사적으로 여러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채택해왔다.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선거 캠페인 슬로건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추세를 잘 탄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아주 똑똑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때다. 남들이 그린 정해진 틀에만 얽매여 사서는 새로운 서사의 창조가 불가능하다. 2022년 호랑이 해에 새로운 도약으로 하는 원년을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드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호학인 모임을 대동서원에서 하는 것도 서로 공감대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서로가 협동하는 동지가 됩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2 우리 김난도 교수와 공동저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호학 독서 트렌드 2022 2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